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3일 여의도 팬더미디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 지난 목요일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났는데, 과연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지, 심지어는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교차하는데, 오늘 한미반도체를 통해서 현재 TSMC와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삼각동맹이 어떤 스타일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를 더 한번 살짝 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이 세 개 기업이 삼성전자와 생성 AI, 샘 알트만에 이루어진 그러한 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삼각형 그러한 협업 체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제 수혜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우리가 튕겨져 나오는 그러한 두드러진 못 한미반도체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조에 도전할 것 같다. 10조, 7조인 시총이 10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AI, HBM 연합군, TSMC,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은 7조 6,411억, 거의 8조에 다 왔죠. 이렇게 30% 상승하는 상한가로 가면서 장대 양봉을 꽂아버렸는데,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실었는데, 전형적인 박스고 장세죠. 계단식 장세죠. 올라갔다 쉬었다가 올라갔다 쉬었다가 올랐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그러한 모습. 여기서 추가로 치고 올라갈 것인지 이 속도의 문제인데, 계단이 얼마나 오래 형성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미반도체는 거의 다 왔다라고 이제 포기를 해버린 상황인데, 그 사이를 뚫고 올라와 버렸다는 것은, 따라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승리한 대표적인 종목이 한미반도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을 한번 볼까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거의 2주 내내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거의 한 달 내내 한미반도체를 샀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저 PBR 좀 좋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이쪽에서 상승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종목으로 이 종목이 삐져나오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의 그 부주의함, 너무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옆으로 쉬고 6만원을 꾸준히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관가했던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드디어 78,500원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 수급은 둘 다 A급이다. 트리플 A급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과연 HBM 시장의 규모를 얼마나 봐야 되느냐. 몇몇 사람들은 13조로 봤다는 거죠. HBM 관련 24년 시장 규모를. 근데 여기에 어떤 리서치 센터장은 22조로 봤습니다. 12억 기가바이트의 시장이 될 것이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했더니 22조다.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70%를 가정한다면 거의 16조 원을 가져갈 것 같고, 삼성전자가 6조 원을 가져가는 시장. 엄청난 시장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가 올 4만 장 정도의 HBM을 생산하는데 22조로 가려면 30만 장이 필요한데, 당연히 점프업에서 뭔가 생산을 늘려야 되고 삼성전자도 생산을 늘려야 되는 7대 3이더라. 그래서 이게 30만 장의 70%는 73, 21, 약 20만 장을 하이닉스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4배의 추가 캐퍼 증설이라든지 Q의 증설이, 수혜가 성장력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한 것들, 시장 자체의 규모가 22조, 20조까지 커지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캐퍼를 증설하고 캐퍼에서 Q가 증가하는 모습. 당연히 P는 당연히 따라가죠. 현재는 Q가 P를 끌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시장이 오래 전개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지금 HBM에서 이렇게 D램에 쌓는 거 8층을 쌓고 이제 12층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 구멍을 뚫는 TSV와 붙이는 TS 본딩, 이 두 가지 장비에 대한
그러한 장비를 납품한 회사인데 이 TSV를 구멍을 뚫고 하나에 1020 몇 개, 20개씩 뚫어야 되는데 이 구멍을 뚫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특히 이것을 붙여가지고 8개를 붙이고 이제 12개를 붙이고 24개를 붙이면 휘어짐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이 휘어짐 현상을 참아가면서 구멍을 정확하게 어마어마한 많은 구멍을 뚫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붙일 것이냐, 이 범퍼를 마이크로 범퍼를 없애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붙일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시장에서 크게 나타난데 일단 동사는 구멍을 뚫고 압착해서 붙이는 TS 본딩, TSV 구멍 뚫고 TS 본딩, 이 두 가지 관련된 장비를 가지고 HBM 시장을 휘어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요약해 봅시다. HBM 생태계 탑란에 위치한 엔비디아가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다. 목표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죠. CXMT 중국 기업인데 자국 내 HBM 생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니온 게이자이가 아시아판으로 중국도 HBM 생산을 계획 중에 있다. 그렇다고 관련 장비가 필요한 거죠. 인텔의 엔비디아의 GPU 패키징에 참여를 할 것이다. 이것도 나와 있고, 한미반도체 SK양 TC본더가 860억 수주 공시를 했다. 네, 2024년 2월 2일 날 수주 공시를 했죠. 이 수주 공시가 굉장히 수급을 끌어들이는 당기고 있는 것 같다. SK 하이닉스와 TSMC의 AI 반도체 동맹이 나왔다. 2월 7일 날 나왔죠. HBM 시장의 고성장과 가격 프리미엄이 지속되고 있다. 요리라는 그러한 신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6개 속에서 동사의 수의 포인트가 다 나오고 있다. 일단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연결이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동사가 수혜를 보는 것은 당연하죠. 2월 초 이와 같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HBM 시장의 성장세와 핵심 공급망 내 기업들의 동향이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반도체의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다시 한미반도체를 이어지는 메인밸류 체인의 공고함이 확인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의 HBM 자체 생산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한미반도체 TC 본더 이 제품의 새로운 매출처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 중에 있다. 기존에 이것만 해도 튼튼한데 여기에 중국 시장까지 시장에 참여하면서 동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추가 상승의 동력이다. 이렇게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아요. HBM은 첨단 패키징 공정을 적용하고 얇은 칩 두께가 특징이고 적층형 구조이고 범용 D램 대비 넓은 면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회비용이 높은 고부가 제품이다. 제조업체들은 수율 향상을 위해서 확실한 레퍼런스를 가진 장비 업체를 채택하기를 원하며 한미반도체 TC 본딩 장비에 대해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TSV 구멍 뚫는 것보다도 붙이는 TC 본딩 장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AY와 HBM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HBM4 생산에서 이제 3E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4 생산에 있어서 TSMC가 호환성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패키징 공정 일부를 담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엔비디아가 GPU 패키징을 위해 인텔 팹을 일부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텔의 HBM 공급 참여도 예상이 되고 있다. 네, 엔비디아, 인텔, TSMC,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서프라이 체인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협업이. 다만 인텔은 올 5천 장 내의 웨이퍼 물량을 감당할 예정이며 여전히 대부분의 패키징은 TSMC가 담당을 할 것 같다. 한편 2026년에 양산 예정인 HBM4의 핵심 기업들이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다. TSMC는 애리조나의 패키징 팹을 건설 중이며 SK 하이닉스는 HBM용 팹을 어디에 인디애나에 설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TSMC는 애리조나 팹을 이용하고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서 팹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에게 판매한다는 거죠.
한미반도체는 기존 장비 및 향후 출시될 신제품들이 고부가 가치 공급망의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류가 기대되고 있다. 당연히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다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제 최근에 들려오는 것은 중국의 CXMT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인데 중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기업인데 중국의 D램 기업인 CXMT가 HBM까지 넘본다. 올해 뭔가는 모르겠지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기술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AI 시스템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 메모리 기술인 고대형 메모리 HBM도 자체 생산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미중 기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그러한 정책적 일환으로 보인다는 거죠. CXMT는 중국 최대 D램 반도체 업체로 지난해 이후 자체 HBM 기술을 개발해왔다고 알려졌다. 니온게이자의 아시아는 소식통을 통해서 CXMT가 이미 제조 및 테스팅 장비도 주문을 했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는 거죠. 니케이 아시아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니온게이자 아닌 건 니케이 아시아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중국 CXMT가 AI 반도체 제조를 위한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과 일본 업체들이 HBM 생산에 적합한 제조 및 테스트 장비를 발주를 했다는 거죠. 미국과 일본 기업 업체에 중국의 HBM에 대한 자급자족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HBM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올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또 블락을 치기 전에 빨리 들어와야 되죠. HBM 팩 공정보다 후공정 기술이 더 가깝죠. 마이크론 크기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구리도금을 채우고 CMP를 통해서 평탄하는 공정은 상당한 노하우가 요구되지만 HBM 생산 설비는 아직까지 미국 행정부 수출 통제 범위를 대부분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HBM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 한미반도체에게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가 주로 팩 공정, 그 중에서도 최첨단 패터닝 기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CXMT로서는 관련 장비를 조기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으로 향후 우리 동사에게 한미반도체에게 중국 시장은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CXMT의 HBM 개발 돌입에 관한 니케이의 어떤 그 소식이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되어야겠지만 SK 하이닉스가 미국 공장에 투자를 한다. 어디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디애나의 팹을 만들 것 같다. HBM 중심으로 패키징 및 생산을 담당하고 TSMC가 아리조나 팹에서 GPU를 포함한 코어스 패키징 공정을 한 뒤 미국 하이퍼스케일 공급업체들에게 메이드 인 USA로 칩을 공급할 것이다. 이 기사가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 중에서 한미반도체, HPSP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오 테크닉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차세대 HBM 기술인 제품의 HBM4E는 전력 소모를 30% 감소할 것이다. 대단하네요. 엔비디아와 TSMC, SK 하이닉스 삼각편대가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동사의 TC본딩의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국내 HBM 신규 고객사 확대 가능성이 큰 점. 최근 하이닉스가 HP와 델로부터 HBM 단가 인상을 통한 수주를 받는 등 SK 하이닉스 고객사 확대는 더욱 많이 확대되고 있다. MS, 오픈아이, 메타 등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추가 캐펙스 투자 및 자체 칩 개발 수요로 인해 동사의 수주 모멘텀과 그로 인한 실적 개선세는 매우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적 추이 한번 봅시다. TS본더 올해 4분기에 378억, 993억, 3분기 550억, 680억. 대단하네요. 그래서 2,600억까지, 올해 239억인데 10배, 2,600억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1,558억, 345억에서 5배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이고
한미 반도체가 왜 주가가 10조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을까? 10조가 이제 한미 반도체 가장 큰 이제 그 도전은 이제 너무 고평가돼 있다. 그렇죠? 1,500억에서 10조면은 약 100배, 80배 받는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면은 수익이 계속 올라가서 2025년에는 3,000억 한다면 10조면 약 30배 정도면 니즈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7.6조인데 8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를 한번 진심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미반도체 7.6조가 8조 결국은 10조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이야기들,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